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제 11월 마지막 주입니다. 11월은 좀 남다른 그런 느낌을 갖는데, 지난 10월 한 달 전에 보면은 10월에 해마다 10월 마지막 날은 그 이용의 노래 잊혀진 계절, 이 노래를 많이들 이제 읊조리고 그 가사 내용을 이렇게 머릿속에 새기면서 우리 시대에는 상당히 우리 감성을 좀 아름답고 애잔하게 이렇게 만들었던 그런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제목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고, 잊혀진 계절이 맞는데 그걸 갖다가 10월의 마지막 밤 노래라고 이렇게 이제 거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잊혀진 계절에 거기에 계절 대신에 잊혀진 사랑 또는 잊혀진 사람 또는 잊혀진 여자 또는 잊혀진 남자, 이러면은 또 의미가 상당히 좀 이게 폭발적으로 우리 감성을 건드립니다. 10월의 마지막 밤에 잊혀진 이걸 이제 읊조리다가 11월 되면은 드디어 이제 그런 현상들이 많습니다. 낙엽 지는 계절에 그 나뭇잎이 떨어지고 뭔가 쓸쓸하고 혼자 있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을 많이 갖는 게 11월입니다. 그러다가 12월이 되면은 이제 괜히 또 바빠져요. 여기저기 오라는 데도 많고 뭔가 마무리할 일도 많고 뭔가 정리할 일도 많고, 어떻게 보면 11월이 날씨는 뭐 그렇게 썩 좋은 날씨는 아니지만 혼자 있기는 가장 좋은 계절이 11월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 표준 발음에서 11월 이렇게 하는 사람은 좀 잘못된 거고, 11월 이렇게 발음하는 게 맞습니다. 11월 이렇게 하는 사람은 옳지 않은 거죠. 그 마지막 주에 이제 수업인데, 오늘은 이제 오전 중에 비가 오고, 그래서 날씨도 햇빛도 없고, 그래서 조금은 쓸쓸하고 그렇습니다. 나뭇잎은 이제 저 혼자 이제 떨어져야 하는 계절이죠. 이 막 단풍이 들고 요란하게 했던 이제 그 계절은 조금 지난 것 같고, 지금 이제 아직 단풍도 안 들고 퍼렇게 있는 멀쩡한 나뭇잎도 이제 단풍 들자마자 또는 단풍도 안 들고 그냥 떨어져야 하는 그러한 쓸쓸한 계절입니다. 이 계절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사랑입니다. 사랑. 이 사랑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맹목적으로 그냥 기브 앤 테이크, 네가 이만큼 사랑하면 나도 이만큼 사랑할 거야. 너는 나에게 어떤 좀 마음의 상처를 줬잖아. 그러니까 나도 응징할 거야. 라는 이러한 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이게 사랑은.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을 할 줄 알기 때문에 사람이 위대해지는 거죠. 모든 문학 작품이나 예술 작품의 그 근간을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정리를 할 것 같아요. 사랑을 베풀
베풀어서 그 상대가 있죠. 어떤 사랑을 베풀면 그 상대가 행복하다라는 느낌을 가지면 그것은 사랑이고, 상대방이 행복하다는 느낌보다도 괴롭다라고 느끼면 이것은 사랑이 아닌 학대가 되겠죠. 설령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좀 뭔가 좀 괴롭고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상대방이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내가 배려해주고 말해주고 행동해준다면은 그 사람은 사랑을 충분히 느낄 겁니다. 그런데 내가 네 생일날 내가 이렇게 베풀었는데 너는 왜 내 생일에 아무것도 없어? 이거는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 인간관계가 아니죠. 이건 무조건 거래 관계입니다. 사회적 관계에서 주고받고 내가 요만큼의 대가를 치렀으면 너도 나한테 그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 하는 것은 거래 관계입니다. 삭막하죠. 상당히. 이런 것들은 흔하게 일어납니다. 우리 단체 카톡에서도 네가 뭔가 글을 올렸으면 내가 댓글을 달았는데 내가 글을 올리면 너는 왜 댓글을 안 달아? 이렇게 따지면은 이건 이제 사랑이 아닌 거죠. 인간관계가 아닌 거죠. 거래 관계죠. 돈으로 해결하고 머리로 해결하는 삭막한 이러한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삶의 목표가 있죠. 모두가 행복하기 위해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목표가 설령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성취감을 느끼고 행복을 느낍니다. 그 목표가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아버지가 돈이 많은데 저 돈을 내가 거의 반절은 내가 뺏는 게 목표야. 이거 참으로 잘못된 목표잖아요, 이게. 그래서 아버지가 우러나와서 나에게 주면은 고맙습니다 하면 되는 건데 이걸 어떤 목표, 이건 도둑질이죠. 그래서 그 목표가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런 걸 다 알면서 그래 어차피 내가 상속으로 물려줘야 할 일이니까 그래 네가 뺏어가려면 뺏어가고 했을 때 너그러워지면은 또 행복해집니다. 그 아들의 목표도 달성이 되는 거고 그 아들은 아마 그렇게 되면은 고마워할 거예요. 아유 우리 아버지가 내 마음을 먼저 아셨구나. 그때부터 이제 사랑이 다시 나타나는 거죠. 이 11월의 마지막에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11월은 좀 덜 바쁘고 조금 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싶고 쓸쓸해지고 어디 갈대밭이라도 한번 거닐고 싶고 저녁에 지는 그 붉은 노을을 벗삼아서 지난 1년간 살아왔던 것을 다시 한번 반추해 볼 수도 있는 어찌 보면은 나만의 계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12월이 되면은 모두들 조금씩 더 바빠지고 그리고 1월이 되면은 이제 뭔가 또 새로운 설계를 하고 1년을 어떻게 살아갈까 각자 어떤 계획을 세우고 하겠지만 오늘 이제 12월 마지막 강의를 하면서 느낀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뉴페이스가 한 번 오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한 20분 정도 그 오리엔테이션이 곁들인 이게 바로 오리엔테이션이다라고는 말을 안 했지만 문학 채널을 이해하고 월요일 이 시시콜콜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설명하면서 구구절절 다 아는 얘기를 좀 하면서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배 피는 시간이 조금 좀 늦어졌어요. 그런데 다들 뭐라고 그러냐면 왜 인문학 강의를 1시간도 넘게 지루하게 하십니까? 라고 따지는데 이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용서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사회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인간의 권리입니다. 그 권리는 개개인의 권리, 인권이 있는 건데 학교에서 보면은 학생 권리를 주장하면서 학교라는 자체의 그 조직이 지금 파괴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전전긍긍하며 자살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너져 버린 것은 뭐냐면 교권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선생님 왜 그렇게 가르치십니까? 왜 그럽니까? 하고 학부모들이 선생님의 교권을 무시하고 이렇게 가르치십시오. 이렇게 가르치십시오 하고 선생님을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라는 식으로 덤비면은 선생님은 괴롭습니다. 이 교육이라는 것은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단 5분 동안, 1분 동안 말한 것이 그게 전부가 아니고 한 달 전에 했던 얘기와 3달 전에 했던 얘기가 결합되면서 새로운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냥 9구다 내원시 33은 9 그렇게 답이 금방 1초 만에 나오는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1년 전에 했던 얘기에 덧붙여서 그거와 믹스시켜가지고 새로운 어떤 지혜를 가르치고 새로운 그것이 커리큘럼입니다. 커리큘럼이라는 것은 과정입니다. 과정. 교과 과정. 과정으로 봐야지 오늘 1시간 넘게 한 건 너무 지루했어요. 그리고 선생님의 말씀 중에 편향적인 사고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내가 판단을 해도 남자로서 내가 옳다고 하는 건 내 목이 달아나더라도 나는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말을 감동적으로 들었다 하면 그걸로 족한 거고 아니야 저 말은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내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선생님은 하십니까? 라고 따지고 덤빈다면은 내가 자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권은 인정을 해주고 존중해주자. 인권을 존중해주자. 개인의 생각을 존중해주자. 학생의 생각을 존중해주자. 이거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존중해주지 않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선생 너도 내처럼 생각하고 다시는 그러지 마. 알았어? 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면은 나는 자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인문학입니다. 사실은 인간살이에서 이것이 무슨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도 아니고 또 어디에 뭐 대학 교수가 논문으로 쓴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이 인문학입니다. 인문학이라는 것은 학문으로 교수가 박사님이 연구해가지고 이루어낸 어떤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인문학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은
대학 교수입니다. 자기가 세운 이론에 뭔가 반박하고 좀 달리 해석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게 인문학이기 때문에 대학 교수들은 싫어합니다. 그러나 인문학은 인간의 어떤 그 깨우침과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지혜로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이런 것들을 가장 민감하게 여기고 하는 사람들이 대기업 총수입니다. 대기업 총수는 대학 교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 판단에서 인문학적인 사고가 제일 앞서 있는 사람이 대학 교수가 아니라 대기업 총수입니다. 앞으로 트렌드가 이렇게 변하는구나. 사람들이 생각을 이렇게 가져야 되는구나. 아, 이것이 물건을 팔면 돈이 되는구나. 여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기업가들입니다. 그래서 인문학을 무슨 학문으로 생각하면은 답이 하나죠. 답이 하나. 학문은 답이 하나입니다. 그러나 답이 하나가 아닌 것이 인문학입니다. 사람의 개개인의 생각대로 받아들이는 모양새가 모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내가 생각하는 인문학을 가급적 자제하고 그냥 기술자, 그 학원 선생 있죠. 학원 선생. 저기 뭐 대치동이나 강남에 가면 학원 수두룩하게 많은데 학원 선생이 수능 정답 빨리빨리 막 가르쳐 주려고 쪽집게식으로 요건 태정태세 문단세 이거나 가르치고 막 해서 그게 무슨 교육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주입식으로 그냥 외워 뭐 이렇게 막 해가지고 하는 그런 교육을 한다면은 여기 앞에서 뭔가 지도하는 사람은 지도가 아니라 기술자입니다. 기술자. 신앙송 기술은 이런 거야 라고 그걸 배우겠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나오시고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할 거니까 그거는 너무 기계적이고 너무 메마르다 이런다면은 어떤 다른 우리가 인문학적 소양을 갖춰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차 한 잔을 마신다든지 식사를 같이 하는 상대가 있을 거예요. 또 아니면 하룻밤을 같이 지내게 된다든지 이러면은 그 사람의 인문학적인 깊이와 폭을 다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공부를 아무리 뭐 서울대 박사를 했다 하더라도 인문학적으로는 빵점인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아무리 공부 하나도 안 했더라도 그 사람의 어떤 성품이나 생각하는 바 모든 것들이 깊이가 있고 넓이가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저거는 정말 쫄짱부네. 대가리 속은 아는 것 많아도 내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 이것이 인문학적으로 좀 소양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군대 갔을 때 훈련소에서 오픈하는 날이 있었어요. 그게 막사를 갖다가 면회 온 사람한테 다 보여주고 군 생활을 다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육군사관학교 나온 그 소대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기관들 잘 들으라고 내일 이렇게 우리 이제 오픈하는 날인데 이게 개방하는 날인데 여러분들의 그 면회 온 사람들이 우리 막사도 들리고 다 볼 건데 이런 사람은 애인이라 하더라도
잘라버리십시오라는 간단한 얘기를 하더라고. 남자들이 살고 있는 그 막사에는 남자들만 살기 때문에 특유의 그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금방 느낄 수 있는 냄새가 있습니다. 좀 역하고 좀 좋은 냄새는 아니죠. 들어오자마자 코를 막는 여자가 있으면 애인이라도 그냥 발로 걷어차버리고 다시는 만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 한마디가 너무도 나에게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그때까지는 아주 그냥 얄팍한 지식이 많고, 지식이라는 건 뭐 내가 영화를 봤는데 거기에서 뭐 주인공이 어떻고 뭐 어쩌고, 그리고 뭐 이 팝송에서 뭐 누가 뭐 했을 때 어디 공연했을 때 내가 티켓 타고 갔는 뭐 이런 거 뭐 저런 거 세세한 거 남들보다 많이 아는 여자를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대화거리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그 여자가 인문학적인 소양과 교양이 없이, 그것도 없이 막사에 들어서 코를 막고 짜증을 낸다든지 하는 이런 표정을 보였다면은 그거는 정말 앞으로 어떤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됐습니다. 그 소대장은 그렇게까지는 얘기는 안 했지만 그때까지는 머리가 명석하고 똑똑하다, 일반적으로 똑똑하다고 하는 여자들을 내가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 뒤로 그날 이후에 이제 나를 찾아온 그 여학생은 이제 내가 편지도 안 하고 연락도 안 하고 잊혀진 여인이 됐습니다. 10월 30일 잊혀진 계절이 아니라 잊혀진 여인이 돼버렸어요. 그리고서 10월 한 달 동안 내 마음도 쓸쓸하고 11월 한 달 동안 괜히 으스시하고 날씨도 추워지고 낙엽은 떨어지고 이런 계절을 보냈던 경험을 삼아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잊혀진 여인은 내 머릿속에서 영원히 잊혀졌습니다. 그 사람은 상당히 학벌도 좋고 뭐 집안 사정도 좋고 여러 가지로 다 남들이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좋은 점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내 주관적으로 판단은 저거는 안 돼. 저건 인간도 아니야. 나하고 친구가 될 수가 없어. 라고 아주 결단을 내린 게 바로 이제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배려하고 하는 이게 남에게 행복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오늘 이 시간에 좀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내가 좀 괴롭고 힘들어도 좀 베풀고 하는, 내가 돈을 많이 써서 그 사람한테 선물도 많이 줘, 이건 베푼 게 아닙니다. 마음과 모든 물질과 정신과 이게 같이 합치돼 가지고 배려했을 때 그 사람은 행복해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 없이 그냥 물질적으로 만나기만 하면 돈 푹푹 나를 위해서 쓰고 부담을 가져요. 오히려 상대방은 아이고 나는 해줄 수가 없는데. 그랬을 때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 한마디 빈말이라도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면은 그런 쪽으로 가야 돼요. 우리가 지방에서 어떤 행사를 하고 이제 딱 마치면
토요일 날 행사를 했다면은 일요일, 월요일 이렇게 되면은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인문학적 소양이 좀 있습니다. 아우, 대표님 고생 많으셨어요. 또는 같이 만났던 분 영원한 우리 추억에 참 아름다운 시간이었어요 하고 댓글을 막 올려. 서울 사람은 한마디도 없어요. 그냥 싸나라니. 그러면 지방 사람들은 아우, 내가 뭔가 실수한 게 있나? 그 사람한테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나? 괜히 미안해하고, 이게 좀 너그러움이 없어요. 너그러움이. 이래서 이게 되겠어요? 나는 지금 이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그건 지금 느낀 게 아니고 오래전서부터 느끼면 나중에 이제 인문학적인 강의를 자꾸 하다 보면은 변하겠지. 천만의 말씀. 안 변해요. 천만의 말씀이요. 자, 좀 너그럽게 삽시다. 예, 한동훈이가 하는 얘기가, 기자가, 이 장관님은 왜 이렇게 말이 빠르십니까? 내가 대전에 근무하거나 어디 지방에 근무할 때는 말이 느렸는데 서울에 오니까 이렇게 말이 빨라졌어요 하고 대답을 하더라고. 참, 서울은 살 곳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도 좀 너그러움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풍요를 느낄 수 있게 내가 베풀고 내가 먼저 다가가고 따스한 마음을 보여줄 때 그것이 허튼 일이고 전혀 그냥 마음에 없는 거라 하더라도, 내 마음은 진정한 건 아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즐겁고 행복해 한다면은 그쪽을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얘기는 이제 여기서 마치겠는데, 진정한 그 인문학 강의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법규적으로, 규범적으로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알잖아요, 머릿속에. 시험 보면 다 100점 맞을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이게 맞냐, 이게 맞냐. 그러면 이게 다 해서 100점 맞을 사람이 머릿속에는 있어요. 근데 행동이 안 되기 때문에 인문학적 소양이 거의 바닥이다라고 저는 감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교회에 100번 가면 뭐예요? 부처님한테 절하면 뭐해? 다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 있으면 행복하다는 느낌을 안 갖고 오히려 좀 외면하고 싶고 공식적인 꼭 해야 될 말만 그냥 대충 인사껏 그냥 하고 말지. 정말 내가 그냥 이 바닥까지 다 긁어서 주고 싶다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름다운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것을 다 하지는 못하지만 내가 나에게 약속한 것을 내가 지키면서 저는 살고 있어요. 내가 나한테 약속하면 다른 사람한테 약속한 게 아니고 몇 가지가 이제 철칙이 있죠. 그런 것들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내 건강을 유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엄청나게 뭐 남한테 베풀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 나는 다른 사람이 좀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면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좀 위안이 되고 내가 좀 이렇게 마음에 안심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게 인생의 목표로 살고 있습니다. 100% 그렇게는 못하지만 그렇게 되려고 노력합니다. 자, 10분간 쉬었다가 신앙송 하겠습니다.